네, 반갑습니다. 교설철학입니다. 오늘은 주와 객에 대해서 주인공과 객, 손님이죠. 내 사주에 내가 주인공일 것 같지만 때론 객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분명히 내 사주인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객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엔 저도 그랬습니다. 신유일주가 이렇게 있으면 신유일주가 있고 여기 진토가 이렇게 있다면 진토가 이렇게 있다면 진토를 타고 있는 위에 있는 주인이 임수라면 이렇게 되면 진토의 주인이 임수가 되는 겁니다. 신유일주가 남성분일 수 있죠. 남성분 남자라 이렇게 남자 이렇게 하면 여기는 상관이 되죠. 상관이고 여기는 정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정인의 주인공이 상관이니까 신금은 또 지지의 유금은 진토의 묘가 됩니다. 묘지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상관이 이 묘의 주인이기 때문에 조모에 의해서 남자 같으면 조모에 의해서 내가 통제당한다는 거죠. 조모 육친으로 조모죠. 상관이면 조모에 의해서 통제를 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진토로 빠져들어가죠. 빠져들어갑니다. 묘로 진토의 천간의 신금도 지지의 유금도 전부 진토로 묘가 되기 때문에 그 진토를 주인이 상관이거든요. 상관이면 남자분이면 상관이라는 건 조모가 되죠. 남자에게 조모가 되는데 조모가 되고 결혼 전과 항상 사주를 볼 때 결혼 전과 결혼 후 나눠서 보는 거죠. 결혼 전엔 상관이라는 건 조모가 되고 결혼 후가 되면 장모가 됩니다. 장모. 그러면 장모에게 꼼짝 못한다가 되죠. 장모에게 항상 쩔쩔맨다. 장모에게 꼼짝하지 못한다. 장모 말을 잘 듣는다. 이렇게 되겠죠. 결혼 전에는 할머니에게 꼼짝 못하고 할머니의 어떤 보살핌을 받거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죠. 금생수로 나의 상관인데 나의 상관이 또 진 속에 고로 들어갔죠. 고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기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임수가 고묘로 들어가는 거죠. 임지는 괴강이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면 결혼 전엔 이 장모에게 할머니에게 꼼짝 못한다, 잡혀서 한다. 또 할머니가 보살펴준다.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토생금도 되죠. 토생금도 되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보살필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또 어른이 되면 결혼을 했다면 장모가 되죠. 장모에게 꼼짝 못한다. 장모에게 또 보살핌을 왜 그 장모가 사이에게 뭔가 이제 많이 해주는 사람도 있죠. 재산을 물려주거나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가 못 되고 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신유가 아니더라도 신금일주가 이렇게 있으면 임수가 이렇게 있고 진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쪽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이쪽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면 신금 여자분이면 당연히 또 묘가 되죠. 신금은 진을 보면 묘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묘의 주인이 임수인데 상관이죠. 상관이면 같은 얘기죠. 결혼 전과 결혼 후 항상 이렇게 나눠봅니다. 관이 흉하더라도 여자가 이 여명이 이 관이 흉하더라도 결혼하지 않으면 흉작용이 안 일어납니다. 결혼을 했을 때 그 관의 흉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결혼하지 않으면 그 수녀님들이나 비구니 스님들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흉하더라도 남편으로 인해서, 남자로 인해서 고통받을 일이 없죠. 사주 내에 관성이 안 좋은 구조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구조로 잡혀 있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해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성부인데 이분이 결혼 전과 결혼 후, 남자든 여자든 항상 결혼 전과 결혼 후, 또 자식이 태어나긴과 않는 거,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 전엔 상관은 할머니, 그러면 조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 조모에게서 그 간섭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통제당했다는 거죠. 묘라는 건 임진이 신금을 묘시켜서 통제 관리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통제 관리가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분이 여자분인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상관이죠. 상관이니까 되게 이제 아들이죠, 아들. 물론 딸도 됩니다. 이건 상관은 여자 입장에서 아들인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딸도 되고 하여튼 자식이 되는 거죠. 상관인데 자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이 자식이 이 진토의 주인이 됩니다. 신금을 묘시키는 진토의 주인이 자식이 되기 때문에 이 집은 자식이 어른이 되는 거죠. 자식이 어른 같아요. 이 신금 모친이 어른이 아니고 자식이 어른 같죠. 그래서 이 상관이 자식이 신금을 이렇게 되면 이 상관이 되게 주가 되고 이 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는 할머니가 주가 되고 나는 객이 되고,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낳고 나니 자식이 주가 되고 나는 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구조는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금이 이렇게 있죠. 정유가 있죠. 정유일간이 이렇게 있으면 갑진 이렇게 있죠. 이게 나라고 치면 정유일간이 난데 갑진이 백호죠. 백호는 셉니다. 백호만으로도 격을 잡죠. 백호 격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만큼 세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데 신금이 묘되죠. 편재. 이렇게 되면 이게 여자니까 정인이니까 모친이 되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제 모친이죠. 모친인데 이제 입고되는 거니까 이렇게 입고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편재가 되는데, 정화니까 요금이 편재가 되는데 입고되는 거죠. 아까 말씀처럼 묘로 되는 거죠. 천간에 신금이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천간에 신금이든 지지 유금이든 전부 다 이렇게 묘가 되는 거죠. 진토를 보면 묘에 걸린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생을 받으니까 갑진 백호의 호랑이 같은 어머니의 생을 받으니까 또 토생금으로 보살핌도 받죠. 이렇게 받기 때문에 공부덕도 있고 좋습니다. 하여튼 월간에서 나를 생해주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입니다. 물론 내가 많을 때, 비겁이 강할 때는 당연히 좋지 않은 구조지만 이렇게 신약하는 구조라고 보면 굉장히 좋은데, 완전히 통제 관리를 하죠. 남자분 같으면 결혼 전에는 이제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가 되고 일간이 나니까 상체 하체 나눈다고 하고 상하를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일간이 나니까 나를 통제 관리하는 거죠. 백호 같은 어머니가. 그래서 생해주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슬기로운 어머니가 될 수 있죠. 또 아버지죠. 편재는 아버지 역시 어머니에게 꼼짝 못하고, 이 백호인 정인, 이 모친이 이 집안의 주인이죠. 주객이 바뀐 거죠. 아버지하고 주가 되는 거죠. 나의 아버지고 결혼을 했어요. 남자인데, 정유라는 남자 결혼했는데 편재는 이번에 이제 아버지에서 부인으로 바뀌죠. 결혼하니까 부인이 되거든요. 근데 부인을 통제 관리하죠. 이 정인이, 백호 정인이.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겠죠. 부인 입장에서 인성은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한 거죠. 그럼 서로 이제 고부간에 갈등이 있죠. 갑진백호가 모든 걸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잘났죠. 너무 잘났기 때문에 결혼하면 이제 이 남자를, 정유라는 남자를 독립시켜야 되는데 시키지 못하고 갑진백호 모친께서 자꾸 이제 통제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주인입니다. 진토의 주인이 갑입니다. 통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 편제라는 건 결혼하고 나면 부인이 되니까 부인을 이 시모가 통제 관리를 한다. 그래서 고부간에 갈등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구조는 의외로 많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는 이게 진유합이죠. 그러니까 이 백호에 입고되는 묘되는 유금이든 신금이든 백호에 묘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유금은 진유합, 토생금이죠. 생합이죠. 생합. 극합과 생합이 있죠. 토생금으로 합이 되죠. 생합. 그럼 진유합 금으로 금자가 금이 되는 거죠. 금이. 예. 이렇게 바로 있으니까 더 잘 되겠죠. 한 칸, 두 칸 떨어져 있는 것보다. 육합이죠. 육합으로 바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합이라는 건 어떤 현상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다도 됩니다. 많다. 다하다. 합은 많다. 진유합 금이니까 합에서 금으로 갔죠. 그러면 얘가 편제니까 이 사람은 이 유금을 편제가 되죠. 유금은 편제가 되는데 첫째는 유금은 편제가 되는 첫째는 뭐가 되죠? 부친이 되죠. 부친. 또 부인이 되죠. 부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배우자궁에 깔았으니까 부인이 많다는 얘기죠. 부인이 다하다, 많다. 합되면 많은 겁니다. 삼합이면 더 많겠죠. 삼합이면 더 많고 삼합이니까 뭐 부인이 3명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셋은 되겠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진유합이 육합이잖아요. 육합이니까 부인이 1명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결혼할 수 있다는 거죠. 토생금 생합이죠. 생합. 육합인데 육합 중 생합이고 합은 극합이 있고 생합이 있죠. 극합이 있고 생합이 있다. 천간에 을경합은 극합이죠. 금금목해서 천간의 을경합은 금금목하니까 극합이고 지지의 진유합 육합은 생합이다. 생합이고 진유합 금 기운이 금으로 가기 때문에 금이 늘어난다. 육합이죠. 그러면 여기서 금이라는 게 편제이기 때문에 부인이 여기 또 정유 남자가 일지에 유금 편제가 배우자의 공간이기 때문에 당신은 2번 결혼할 팔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2번 결혼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당신은 2번 결혼 팔자인데 2번 다 결혼을 하더라도 이 당신 부인은 이 백호 갑진의 당신 모친과 갈등이 고부간의 고부 갈등이 심할 것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여기서 역시 이 갑진이 주가 되고 정유는 객이 되고 정화도 객이 되고 유도 객이 되는데 특히 유가 객이 된 더 많이 통제 관리를 받는 거죠. 객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 경진이 이렇게 있죠. 경진은 개강이죠. 개강이고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신금이 일주라면 묘라고 할까요? 신묘되면 묘진육해도 있죠. 묘진육해 한다는 건 서로 육해라는 건 상처 준다. 상처. 육해니까 싸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싸운다.
이렇게는 싸운다.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진이 묘되죠, 이렇게. 경금은 신금을 무시하고, 깨버리죠. 깨버리고 묘되고, 묘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역시 내가 일주, 신묘일주인데, 주인은 이 경진이 주인입니다. 경진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주의 주인이 못 되고, 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묘든 신유든 마찬가지죠. 뭐 일주가 있다고 치고 이렇게 월주가 경진이면 묘되죠. 이렇게 묘되니까 이 사람이 경진이 겁재가 이게 주가 되고 나는 객이 됩니다. 분명히 내가 일간입니다. 내가 뭐 신유가 됐든 뭐 신해가 됐든 신해가 될 수도 있죠. 신해가 됐든 모든 신일간이 이렇게 되면 모든 신일간이 경진월이나 경진시를 얻었다면 이 경진이 주인이 되고 나는 객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묘시킵니다. 신금은 진의 묘인데 그 묘의 주인이 올라와 있는 게 주인이죠. 요 진토는 이 경금이 주인입니다. 근데 경금이 겁재라는 얘기죠. 신금 입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동일합니다. 겁재라는 건 남자 같으면 뭐가 되죠? 누나가 되죠. 누나. 여자 같으면 오빠가 되고 또 사회에 나와서는 당연히 여자 같으면 남자가 되고 남자 같으면 또 여자가 되는데 사회에 나와서 어떤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땐, 같은 학교에 있는 학생이고, 사회에 나오면 또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그래서 형제, 뭐 사촌이든, 이종 사촌이든, 고종 사촌이든, 친형제든, 사회에 나오면 불특정 다수가 나를 묘시키고 겁재시킨다는 거죠. 겁재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을 믿을 수 없죠.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믿으면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럴 때 더 좀 심각하다면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이제 을이 있죠. 진 중에 을계무 근데 이렇게 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서 여기는 이제 부모의 공간이면서 조상의 공간이죠. 대기업의 공간. 이 사람은 회중의 간목을 가지러 가야 돼요. 돈이죠. 신금 입장에서 편제고 경금 입장에서는 정제예요. 경금 입장에서는 편제가 되고 신금 입장에서는 정제가 되죠. 은금목하니까 정제가 되는데 근데 여기 있는 국가도 만약에 부친이 여기 조상의 공간이죠. 부친이 재산이 이제 많아요. 재산이 아주 부자다. 그럼 이게 다 가져가 버리죠. 앞서 이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신의 일주는 재산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앞에서 끊어 먹어버리잖아요. 합으로 먹어버리고 또 여기 진이 여기 있잖아요. 진 중에 을목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 거예요. 합으로 가져가 버리죠. 나는 영마지살에 해수는 신해니까 내가 해수의 일지에 해를 깔았죠. 그러면 영마지살이죠. 말이죠. 말. 지살은 땅에 살이 내렸다. 그러니까 그 땅에 여기 내가 사는 땅이 여기 있는데 살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옮겨야 돼요. 땅을.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죠. 영마지살인데 그러면 해수니까 영마지살에서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든가 횟집을 하든가 이걸 못 가지고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진에 원진하죠. 이 사람과 원진하죠. 뭐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부친의 돈, 국가의 돈, 앞에서 끊어 먹어버리고. 분명히 내가 사주의 주인공입니다. 너 신의 일주예요. 신의 일주. 신의 일주인데 이런 구조가 되면. 그래서 나는 고작은 아닙니다. 고작은 아닌데, 요거에 비하면, 막 을묘라고 치면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인데, 요거에 비하면 고작이죠. 해중의 간목을 나는 먹으러 가야 된다. 앞서 경진이
을묘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다 끊어서 먹어버린다. 합으로 먹어버린다. 합하고 묘진 육해하죠. 천간을 합해놓고 발로 밑을 때려버리죠. 온갖 술수를 써서 묘진 육해니까 술수를 써서 흔들어 놓고 내가 합해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면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객이 된다. 이걸 끊어먹으려고 하지만 이미 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해묘합목으로 끊어먹으려고 이런 구조면 해묘합목으로 합해서 먹으려고 하고 합되어 있는 걸 끊어먹으려고 하는 구조죠. 그러지 말고 그냥 해중의 간목으로 만족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경솔철학이었습니다.